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림 의원. 예, 자료 요구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홍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45% 내는데 그 비과세 과면은 58% 받고 일반 기업이 55% 42% 받는다는 데 대한 획도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2011년도 표인데 2012년도 13년도 세제 개편이 반영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진행 관련해 가지고 식당이 7시 반에 끊어졌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시에 하니까 지금 밥을 먹은 공무원들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 차는 그 10시에 있고 그 10시 버스 띄우면은 오송까지 뭐 가가지고 KTX 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 빨리빨리 끝내고 못 끝나면은 답변 필요한 사람은 하고 나머지는 좀 가도록 의사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충 질의드릴 두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영계획 국회 보고 때 전년도 계획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국가재정 운영계획의 총 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표도 표시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복지비가 늘어난 재원의 반 이상을 구성대로 되고 있다는 내용 포함해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낙연 의원님. 네, 김광림 의원님. 네. 예,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이 세종시에서 처음 이제 국정감사 하는데 지금 세종시에는 6개 부처 5,500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청사를 옮긴 연역을 보면 70년에 광화문 청사, 86년에 과천, 그리고 99년에 기획예산처가 서초동으로 나왔다가 다시 2008년에 기획재정부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8일 날 이 세종시로 왔는데 이 네 번의 이전 과정 중에서 가장 준비가 안 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5,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취재한 언론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1일 사무, 세종시 갈 걱정, 밥 걱정, 돌아올 걱정, 4시간 출퇴근, 학교는 콩나물, 상가학원은 하나도 없고 7시 반 되면 주차장이 꽉 차고 사무공간도 전에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되었을 때보다가 이게 구부텅하게 돼가지고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실지 공간은 적고 화장실에 특히 변기가 부족해가지고 딴 데보다는 그때보다는 상당히 어렵다. 이 현실적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쭉 했던 거를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보니까요. 과천청사에 있던 체력단련장, 매점 그런 것 같은 복지센터가 꼭 좀 먼저 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넓혀라, 학교, 어린이집. 그 제일 끝에 좀 재밌는 게 안전행정부가 여 와봐야 느끼고 알 거다. 안 오니까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를 보실 때 언론 보도가 이 사실은 같습니까?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불편한 상황에 상존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뭐 좀 시간이 특히 이 복지센터 문제인데 내년 예산에 공무원들 국장급 이상, 상급 이상은 명목임금 동결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들은 실질임금을 동결시켰거든요. 물가 상승률만 지키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부총리께서 사실은 뭐 경제는 막 이렇게 세우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거는 부총리 나서시면은 복지센터 이거는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라도 국회에서 이런 조치가 있으면은 정부가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이 청산에 무슨 헬스센터 같은 건 있습니다. 있고 뭐 어린이집도 운영되어 있는데 뭐 좀 더 수요를 파악해서 뭐 그런데 좀 더 직원들이 편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지센터가 국회에서 거론되면은 동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새 정부 국정 전반하고
이 경제정책 평가해보면은 9월 말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가 56에서 64% 정도의 지지율, 리서치가 64%입니다. 과거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월등히 높고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잘했는 것이 남북 문제, 외교 문제, 못했는 것이 인사 문제, 경제 문제 순입니다. 리서치에서는 인사가 30%, 경제는 16% 정도 해가지고 두 번째로 못한 걸로 나오고, 오피니언 리더 177명 의견도 내각 등 인사의 49%, 경제 33% 못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통계는 경제가 1년 전과 비슷하가 56%, 악화됐다 24%가 80%가 1년 전보다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경제정책 중에 제일 큰 게 70%가 세법안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갤럽이 10월 10일 날 조사한 거 보면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1순위 국정과제가 경기 살리고 일자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일경제가 그 경영학자 중심 253명 조사한 바에도 성장이 우선 급하다. 그 다음에 양극하다. 경제민주화는 그 밑으로 쭉 쳐집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부총리가 오늘 210일째 되시는데 7개월간 한번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소회를 한번 국민들께 밝혀주십시오. 소외할 건 없고 늘 경제가 좀 회복세는 있지만 피부로 느끼게끔 아직도 많이 무협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희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경제 활성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비롯해서 앞으로 경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언제 풀릴 거냐 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그린북은 7월 달부터 저성장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하면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한 데 비해서 KDI의 화이트북에서는 10월에서야 점진적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경향신문, 한경, SBS 이 언론이 KDI보다는 기획재정부가 한 3개월 빨리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7월 달부터 그렇게 보시면 무슨 근거가 있나요? 경기 회복에 대한 시점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되게 2, 4분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분기 대비 한 8분기 만에 그런 1% 정도를 끊었고 또 민간 소비라든지 또는 고용세가 꾸준히 그 이후 진정이 되기 때문에 대개 하반기를 들어서 경기가 투원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같은 문제로 내년도 그 성장률도 사실은 그게 3.8이냐 3.9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버냉키 같은 사람도 이 프린스턴 대학 자기가 근무했던데 졸업 축소하면서 경제라는 게 지나가고 난 뒤에 분석하는 거는 유용하지만은 앞으로 예측하는 거는 별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8, 3.9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그 추세가 문제입니다. 국내외 경제 전망기관 36곳을 전부 평균 내보면은 아까 유성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평균이 3.5% 내년도에 성장할 거라 그러고 29군데가 3.9%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에서 심상치 않다. 한국 성장률 조정한 IMF의 경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앨런으로 이렇게 연준 이사회 의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거는 타이밍 문제지 이거는 미리 좀 대처를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이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가지고 좀 12월 초에 좀 빨리 좀 이렇게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도 금년도 성장 전망하면서 확 낮아진 걸 알면서 12월 27일 날 거의 예산 편성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해가지고 낮춰서 발표를 하니까 4월 달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0월, 11월 이거 한번 보고 3, 4분기에 잠정치가 나오면은 12월 초에 내년도 예산 확정되기 이전에 한번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 안 한다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본 의원이 7월 달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은 세입 추경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늘 세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어요. 이걸 세입 추경할 수 있는 근거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추경에 대해서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부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12월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마지막 조정하는 거를 12월 말로부터 12월 초로 좀 당겨달라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도 건물이지만 또 지나친 비관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중립적인 전망을 하고 또 그 중립적인 전망이 저희는 현재로 보면 3.9%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김관희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12월 들어서 늘 내년도 경제 운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경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예산에 관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어떻게 짜내에 초점을 맞춰야지 추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전망을 최종적으로 할 때 작년같이 12월 27일 날 말에 하지 말고 12월 초에 좀 땡겨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아니 먼저 해서 김관님 여야 해야 됩니다. 김관님 예, 정세현 교수님은 지난번 결산 공청회 때 야당에서 모셔온 분입니다. 근데 그때 전부 공청회를 마치고 난 뒤에 굉장히 팩트 중심이고 굉장히 치우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배워서 이렇게 반가운데 어느 분이 모셨는지 참고인 잘 모신 것 같아요. 세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재정 지출의 경기 진작 효과하고 조세의 경기 지출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지출하고 세금 문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출이 크죠? 예. 예. 지출 정책이 더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크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정부 예산안을 보면은 재정 수지도 지키고 또 경기도 살리고 하다 보니까 좀 어정쩡한데 불황 때는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려야 됩니까? 수지 걱정해가지고 온건하게 가야 됩니까? 경기 불황 불황 때는 적자 재정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세입 늘리는 게 아까 조세 부담률은 사실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그게 목표치가 되기보다는 결과적인 거거든요. 작년에 조세 부담률이 20.2%로 높아진 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모인 GDP가 줄어들고 또 세금이라는 거는 GDP가 거두는 게 아니고 세법하고 조세 행정이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늘어나니까 높이 나타나는 겁니다. 높이 나타나는데 20.2로 높아졌는데 이거를 OECD 평균하고 비교해가지고 24.2% 비교해가지고 여력이 있다.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이 13.1%, 홍콩이 13.9%, 대만이 11.9% 조세 부담률이 그거야 좀 적은 도시 국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본이 16.3%, 중국이 18.2% 이렇게 볼 때 이런 통계를 놓고도 정 교수님은 우리가 OECD 평균인 3, 4% 지금 시점에 늘릴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의 사례는 좀 그러니까 조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 채무가 GDP의 200% 가까이 돼서 지금 위험 사례로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거는 이 지출보다는 세입을 걷지 못해서 조세 부담률이 낮기 때문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보다 발전 수준이 상당히 이렇게 뒤처집니다. 한국도 과거에 발전 수준이 뒤처졌을 때는 국가 규모가 적었거든요. 조세 부담률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에 비교 대상을 어디에 삼느냐. 아까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는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참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조세 부담률을 지금보다 높여서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높일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기에 예. 그럼 늘려야 된다. 예. 법인세하고 소득세 하면 어느 쪽을 늘려야 됩니까? 법인세하고 소득세 둘 다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두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꼭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라고 하면은, 예, 예.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부담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렇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인영 의원님.